1600년 10월 21일 아침 8시, 일본의 운명을 가른 날이 밝았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세키가하라 분지. 이 좁은 땅에 무려 17만 명의 대군이 집결했습니다. 동쪽에는 천하를 노리는 야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쪽에는 주군의 뜻을 지키려는 충신 이시다 미츠나리. 단 하루, 아니 불과 반나절 만에 일본의 역사가 뒤바뀐 전투. 수십 년의 전국 시대를 끝내고 260년에도 막부의 문을 연 결정적 순간. 오늘은 배신과 충애 그리고 욕망이 뒤엉킨 인간 드라마의 절정. 세키가하라 전투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전투 2년 전 15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을 통일했던 원숭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어린 아들 히데요리와 막강한 힘을 가진 5명의 대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에야스는 평생을 인내라는 단어 하나로 버텨온 인물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동맹이라는 이름의 부하로 지냈고, 히데요시 밑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노골적으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묘들끼리의 결혼을 금지한 법을 어기고 정략 결혼을 맺으며 세력을 불렸습니다. 이런 이에야스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한 남자, 바로 이시다 미츠나리였습니다. 미츠나리는 히데요시의 최측근 행정가였습니다. 그에게 정의란 오직 도요토미 가문에 대한 충성뿐이었습니다. 늙은 너구리 이에야스가 어린 주군을 무시하고 천하를 도둑질하려 한다. 미츠나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전국에 경문을 띄워 이에야스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이에야스를 따르는 동군과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뭉친 서군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1600년 여름, 양측의 병력이 세키가하라로 모여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서군이 우세했습니다. 서군 8만 명 대 동군 7만 명. 게다가 서군은 세키가하라의 유리한 고지대를 모두 선점하고 이에야스를 포위하는 하객진 형태를 갖췄습니다. 군사학 교과서대로라면 이 전투는 서군의 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동군, 즉 이에야스의 군대는 이익으로 뭉친 집단이었습니다. 이기면 확실하게 보상한다. 이에야스의 약속은 심플하고 강력했습니다. 반면 서군은 대의명분으로 뭉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총대장으로 추대된 모리데루모토는 오사카 성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고, 현장 지휘관인 미츠나리는 고지식한 행정가 출신이라 다이묘들의 인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서군의 많은 장수들은 생각했습니다. 미츠나리 저 녀석 재수 없어서 돕기 싫은데. 근데 이에야스가 무섭긴 하고. 그들은 전장에 나와서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시마즈 요시히로와 코바야카와 히데아키.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10월 21일, 전날 내린 비로 세키가하라에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오전 8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동군의 선봉이 서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조총 소리가 분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전투 초반의 양상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군이 밀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츠나리 본대와 우키타 히데이에의 군대는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특히 우키타 군은 동군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군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동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츠나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지금이다. 남산에 있는 모리군과 마츠오 산의 코바야카와 군이 내려와서 이에야스의 옆구리를 치면 끝난다. 미츠나리는 공격 신호탄인 봉화를 올렸습니다. 하늘로 솟구친 연기, 그것은 서군의 총공격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산에 진을 치고 있던 서군 최다 병력 모리 히데모토의 1만 5천 대군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을 막고 있던 키카와 히로이에가 지금 병사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다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의 핑계, 재상님의 공도시락 사건입니다. 그는 이미 이에야스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야스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인가? 코바야카와는 뭘 하고 있는가? 서군의 핵심 전력인 코바야카와 히데아키. 그는 마츠오 산 꼭대기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며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군이 이길 것 같으면 서군에, 동군이 이길 것 같으면 동군에 붙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츠나리의 분전으로 서군이 우세해 보이자
그는 망설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코바야카와에게 대포를 쏴라. 동군 병사들은 마츠오산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에야스의 경고였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너부터 죽이겠다. 대포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 코바야카와. 그는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서군이다. 산을 내려가라. 배신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1만 5천 명의 코바야카와 군이 산을 내려와 아군인 서군 오타니 요시츠구 부대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타니 요시츠구는 나병을 앓아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몸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아군의 배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면수심의 배신자놈들, 내 저승에 가서도 너희를 저주하리라. 오타니는 처절한 유언을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코바야카와의 배신을 신호탄으로 눈치만 보던 서군의 다른 장수들도 줄줄이 동군으로 돌아섰습니다. 서군의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아비규환의 지옥도, 미츠나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치를 떨었습니다. 의가 이익 따위에게 지다니 이럴 수는 없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전투 시작 6시간 만인 오후 2시 세키가하라의 전투는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며칠 뒤 이시다 미츠나리는 체포되어 교토의 강가로 끌려왔습니다. 처형장으로 가는 길 목이 마르다는 그에게 경비병이 곶감을 건넸습니다. 미츠나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곶감은 담가래에 좋지 않으니 먹지 않겠네. 경비병이 비웃었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 건강은 챙겨서 뭐하시오? 그러자 미츠나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의를 품은 자는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아끼며 훗날을 도모하는 법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의를 굽히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명실상부한 일본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3년 뒤인 1603년 그는 정의 대장군 쇼군에 오르며 에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고 260년 동안 이어질 평화와 통제의 시대 팍스 도쿠가와를 완성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단순한 칼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경영의 대결이었습니다. 미츠나리는 옳은 말만 할 줄 알았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의 정의는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워서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에야스는 욕망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적의 욕심을 자극하고 공포를 이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천하는 정의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코바야카와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만약 도시락 핑계가 없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에야스의 끈질긴 인내와 노련한 정치가 승리했고 그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가상 대결 세키가하라 전투. 여러분은 이 드라마 같은 역사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미츠나리의 고결한 실패인가요? 아니면 이에야스의 노련한 승리인가요? 지금까지 1000 vs 역사 속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